자, 이번 시간은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혼합계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. 자, 연산은 법칙,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풀어줘야 틀리지 않아요. 자, 우선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거듭제곱이 있는가. 뭐 요런 애들이 되겠죠? 그래서 이런 거듭제곱이 있으면 그걸 먼저 풀어줘야 돼.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호를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부호 판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으로 고치고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하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해서 지수법칙 사용할 거 있으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법칙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연습이 역시나 필요하겠죠.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곱셈이고 마이너스가 없고 거듭제곱도 없어요. 그럼 뭐 더 정리할 건 없을 것 같고, 자,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? 가장 먼저 숫자 계산을 해요. 여기 보면 2도 있고 4도 있지. 요거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해서 8이라고 씁니다. 자, 그 다음에 x제곱이랑 x1제곱이 있어요. 곱하기잖아. 따라서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니까 x세제곱이 되겠지. y는 뭐 하나밖에 없어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숫자 쓰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쓰지 않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돼요. 자,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요번에는 마이너스가 있어. 대신에 거듭제곱은 지금 없어요. 그러면 마이너스 요 그대로 이제 보면 되는데 가장 먼저 거듭제곱 그 다음에 부호 판단 그랬어. 부호가 마이너스겠지? 이쪽에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우선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합니다. 여기 3이 있고 2가 있어요. 곱하기니까 6. 자, 그 다음에 x만 보세요. x 제곱이고 여기에 x 1제곱이야. 곱셈이잖아. 그럼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겠지? 그래서 x 세제곱. y는 y의 1제곱, y의 세제곱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y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되겠죠? 천천히 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. 헷갈려서 그렇지. 헷갈리는 거 연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거듭제곱도 있고 자, 이렇게 분수 형태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a, c의 세제곱이 분자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. 그래서 한번 다시 쓸 거예요. 거듭제곱을 풉니다. 마이너스 2번 곱해야 돼. 그럼 플러스잖아? 쓸 필요 없죠? 3의 제곱 9죠. 9. 그 다음에 a의 4제곱. 얘네들은 모두 1제곱인 거니까 b의 제곱, c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올 거야. 자, 그 다음에 3분의 2 ac 세제곱 이렇게 분자로 올립니다. 헷갈릴 수 있어서 곱하기 5ab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뭐 확인해야 돼? 숫자 먼저 확인을 해주는데 숫자가 약분이 돼버려. 여기 3이랑 여기 9랑 나머지는 다 분자죠. 이제 분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3, 2, 6, 6, 5, 30. 자, 그 다음에 a를 보니까 a 4제곱, a의 1제곱, a의 1제곱 모두 더해야 되겠죠. 곱하기니까. 그래서 a의 6제곱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 b는 제곱, 여기에 b의 1제곱. 그래서 b의 세제곱. 그 다음에 c는 여기 c의 제곱, c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역시 더해서 c의 5제곱.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이야. 나눗셈은 우선은 나눗셈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였거든. 따라서 얘는 4a분의 12ab라고 쓸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쓰게 되면 약분이 가능하지. 숫자 약분되고 a랑 a도 약분돼 버려. 그럼 분모에 남는 게 하나도 없지. 따라서 3b가 될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우선은 부호 판단. 마이너스야. 그지? 거듭제곱 없으니까 풀 거 없고요.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쓸 거예요. 분수 때문에. 자,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우선 마이너스 4x 세제곱에다가 얘는 곱하기로 나타내면서 x 5제곱은 분자 건데 곱셈이잖아. 그럼 역수 되겠죠. 따라서 2x의 5제곱분의 3이 될 거다. 주십니까? 여기까지. 자, 그러면 우선은 4x 세제곱이라는 거는 분모에 1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줄 거예요. 헷갈릴까봐 이렇게 지금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합니다. 약분하면
2랑 4랑. 자, 여기 x-세제곱, 여기 x의 5제곱이야. 분모가 더 크죠? 그러면 약분하고 여긴 뭐 남아? x제곱이 남을 거예요. 자, 그렇게 하면 우선 마이너스. 그리고 쭉 봅니다. 분모에 x제곱만 남았고 분자에는 2랑 3이랑 남았어요.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되셨죠? 그 다음 문제는 거듭제곱도 있습니다. 거듭제곱 풀어주고 부호 판단하고 그 다음에 법칙에 맞춰서 풀자. 우선은 얘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러면은 16 하고 x의 6제곱 y의 4제곱 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4xy 제곱 분의 1이에요. 자, 마이너스 때문에 괄호는 해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겠지?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엔 어떻게 하자? 얘가 분자 분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. 그러면 약분해야 되는데 곱하거나 곱해야 되는데 약분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4랑 16이랑 약분해서 분자의 4. 자, 분모의 x, 분자 x 6제곱. 그러면 하나 약분이 되겠죠? 얘가 5로 바뀌겠지? 자, 그 다음에 y제곱도 여기 제곱, 여기 4제곱. 그럼 없어지고 요거 2 뺀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정리했을 때 우선 마이너스. 분모 다 약분되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. 그럼 분자에 남은 거 보니까 숫자는 4. 그 다음에 x의 5제곱, y의 제곱 이렇게 남겠더라 라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. 자, 이게 연습이 충분히 되면 조금 복잡해진 것들도 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 보면 나눗셈이랑 곱셈이랑 같이 나와져 있고요. 거듭제곱도 있어요. 자, 정리를 한 번 더 할게요. 요거는 1분의 분배해야 되겠지? 그래서 x의 12제곱, y의 4제곱. 됐죠?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 그랬어.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자, 제곱이에요. 제곱을 하게 되면 우선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제곱을 한 분모가 분자로 가야겠지. 나누기니까. 그래서 분자에 우선 4가 생기고요. 분자에 있던 애들은 분모로 가야 되는데 제곱을 지금 해서 가야 되니까 x제곱, y의 4제곱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곱하기야. 곱하기는 뭐 그냥 쓰면 돼요. 마이너스 x제곱분의 y세제곱. 자,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해야 돼? 부호 판단 마이너스 써놓고 그 다음 이제 약분하는 거야. 자, 약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x부터 볼게요. 숫자는 4밖에 없어서 x부터 보면 분모에 x제곱이 2개 있어. 그럼 4제곱까지 있는 거지. 분자에는 x12제곱 12개가 있어요. 그러면 약분을 했을 때 여기 몇 개 남을까? 8개 남아야지. 그지?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분모 y 4제곱 분자 y 4제곱 이렇게 해서 다 없어져요.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것까지만. 자, 그러면 보니까 분모 다 없어졌어요. 마이너스의 숫자는 4. x는 요거 남았었지. x의 8제곱 그리고 y는 세제곱이 남습니다. 자,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분모 분자 구분하고 거듭제곱 풀고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. 그러면 4분의 3xy 이렇게 쓰고 자, 그 다음 요거 제곱을 풀면 우선 요거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쓰니까 64분의 9 x제곱 y의 4제곱인데 나누기야. 자, 곱하기 9x제곱 y 4제곱분의 64 역수했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2x제곱 y 이렇게 정리합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는 부호 판단 보니까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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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플러스 쓸 필요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약분하자. 숫자부터. 자, 숫자 보니까 4랑 64랑 약분하면 16이 생겨요. 그리고 3이랑 9랑 약분하면 분모에 3이 생겨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문자 볼게요. x는 여기 x제곱 여기도 x제곱. 자, 그 다음에 y는 여기 y 하나 여기도 y 하나 근데 분모는 y가 4개 따라서 y 2개를 약분시켜서 제곱까지. 자, 다 됐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거 잘 봐야 되는데
분모에는 3이랑 y제곱 남아있어요. 그래서 3y제곱 분의, 자 분자에는 여기 x, 그 다음 여기 16, 그 다음에 여기에 2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, 그러면 32x가 되겠죠. 자 남은 것도 잘 찾아야 돼요. 요거 잘못 보고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잘못 보거나 잠깐 실수하거나 그 지수 법칙을 잘못 쓰거나 뭐 이런 경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뭐 억울하잖아. 잘 꼼꼼하게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실수이니까 잘 꼼꼼히 보시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구하는 거냐면 부피 구할 거야. 도형이랑 합체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 중에 지금 하나를 가지고 온 거고, 이 직각삼각형을 L로 회전시켜서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합니다. 자 그러면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지, 그지? 뿔의 부피는 우선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필요해요. 근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기둥의 부피야. 여기까지는 기둥의 부피, 거기에다가 3분의 1을 하면 이제 뿔 부피가 되고, 밑넓이는 모양에 따라서 다른데 얘는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. 그래서 원뿔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바로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. 원이 되니까 반지름 필요하고 그 반지름이 2ab예요. 자 원넓이는 어떻게 구해?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으로 구하죠. 따라서 파이 r이 2ab니까 2ab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거, 그게 바로 3ab 제곱, 3ab의 제곱 된 거죠. 그리고 뿔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.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게 3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3 약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계산합니다. 파이도 숫자예요. 다시 한번 쓸게요. 파이, 그리고 얘는 4a제곱 b제곱 곱하기 ab제곱 이렇게만 지금 남았겠지. 자 그러면 숫자, 파이도 숫자, 4도 숫자인데 4를 먼저 쓸 거야. 그래서 4파이, 그 다음에 a제곱, a의 1제곱, a의 세제곱 되죠. b의 제곱, b의 제곱, b의 4제곱 이렇게 해서 부피를 찾을 수 있다. 부피만 나오진 않겠지. 평면 도형의 여러 가지 넓이들,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. 입체 도형에서는 뿔 또는 구, 기둥, 부피, 건널비 구하는 공식들 다 알고 있어야 응용할 수 있습니다. 공식 까먹었다면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 문제 꼼꼼하게 잘 풀어주세요.